두 번째, 또 아끼는 책. 너무 좋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책입니다. 이것도 시리즈예요. 이거 1, 2, 3권까지 있고,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인가? 그거까지 해서 총 4권 있고, 또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 시리즈에 타로 카드가 있어요. 타로 카드도 제가 샀는데 너무 좋아요. 타로 카드라기보다는 명상 카드에 가까운데, 그거를 보면 딱 저의 무의식을 펼쳐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것도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읽는 내용은 책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운과 불운을 번갈아 겪는 삶에, 그리고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모두 균형의 법칙이 실현된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인 균형이란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이지만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껏 절대적 균형 상태를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탄생과 죽음 등등.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당신은 이웃한 펜듈럼들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그것은 생각 뒤에 행동이 뒤따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것은 에너지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의 생각이 갖는 에너지는 너무나 미약해서 주변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만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측해 보려고 애쓰지는 말기로 하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순화된 균형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잉여 에너지 포텐셜이 나타나면 균형력이 일어나서 이 포텐셜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산염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자. 한 상황에서는 당신은 자기 방의 바닥에 서 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당신은 어느 절벽 끝에 서 있다. 첫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째 경우에는 실제 상황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해진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사람이 단순히 서 있다는 사실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 양쪽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절벽 끝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나 당신의 내부에 긴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균형력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그 힘의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수수께끼의 힘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어떤 다른 힘이 당신을 절벽 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려움에 의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은 당신을 절벽 끝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기거나 혹은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그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은 이 균형력의 작용인 것이다. 당신에게 문제를 만들어준 펜듈럼은 당신이 열쇠를 찾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파괴적 펜듈럼의 목표는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펜듈럼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를 문제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당신이 그 문제가 어렵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펜듈럼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된다.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펜듈럼은 당신을 쉽사리 붙잡아 복잡한 미로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중에 가서야 당신은 해답이 언제나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겁을 주어 혼란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그의 두려움을 건드려주면 그는 쉽사리 말려들어서 사태가 복잡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겁을 줄 필요가 없다. 대중은 이미 문제란 원래 어려운 것이라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왔다. 그것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을 것일 때는 특히 더 어렵게 느낀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으로 심지어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까지 품고 문제를 대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게다가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의 저울로 잰다. 결국 문제를 두려움으로써 대하는 습성이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된다. 펜듈럼은 지지자, 즉 어떤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을 통해서 작용할 수도 있고 생명 없는 대상을 통해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 펜듈럼은 지지자가 문제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그 산염 에너지를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신나게 빨아먹는다. 사람들은 문제의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것이 집중을 돕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펜듈럼은 우리의 생각을 정보장의 아주 좁은 섹터에 고정시켜 놓는데 문제의 해결책은 10중 8구 그 섹터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비좁은 우물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기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당신이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자유분방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천재가 되는 비법은 바로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고 쭉 있는데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올게요. 네, 여러분 물 마시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 책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솔직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만들어낸 단어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읽히지 않다가 이게 제가 힘들 때 그냥 저한테 필요한 지금 저한테 적합한 책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고서 골랐던 책이 이거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시기에 따라서 내 어떤 의식기 성장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고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게 이해가 가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좋은 책이다. 이건 인생책이다. 보면서 막 깨달음에 대한 그 희열감이 느껴지고 되게 좋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느냐. 집착 많고 어떤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부정적인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줘요. 저는 시크릿을 좋아하고 하는데 시크릿 책보다는 시크릿류의 책 중에서 이런 책들 좋아합니다. 네, 다음 책은 이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자석, 마음의 오류 시리즈 이 2권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